저는 올해 26살인 준노예요. 아, 제 고향은 강원도의 가난한 산골 마을이었죠. 참, 그곳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가난이 대물림됐어요. 부모님도 저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글쎄, 18살 때 저는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공사장에서 일하고 짐을 나르고 세차도 하고 식당에서 서빙도 했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고향에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쉽지 않았어요. 목표 금액을 거의 다 모았을 무렵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몇 년간 모은 돈은 병원비로 다 날아갔고 3년 뒤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슬픔에 아버지도 건강을 잃으셨죠. 그때부터 저는 서울에 남아 일하면서 아버지의 약값을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무미건조한 삶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제 운명을 뒤흔든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날 저는 강남의 부유한 동네에 있는 큰 집에서 수도관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 집은 웅장하고 고요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스민 오래된 사연이 느껴졌어요. 집 주인은 40 중반쯤 된 여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우아한 웨이브 머리에 이목구비가 뚜렷했지만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김 여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저를 차가운 눈빛으로 보더니 곧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인사했지만 대꾸도 안 했죠. 저는 익숙했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차갑게 대하니까요. 그런데 파이프를 교체하던 중 그녀가 불렀어요. 총각, 밥 먹었어요?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현관 계단에 서서 차를 들고 있었죠. 시선은 저를 피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밥 안 먹었으면 들어와서 먹어요. 많이 했으니까. 저는 거절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부유한 집 주방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저에게 자주 일을 맡겼어요. 세면대 교체, 전구 갈기, 찬장문 고치기 같은 사소한 일들이었죠. 저는 일이 편하고 보수가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물었어요. 준노 씨,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준노 씨처럼 좋은 사람이 애인이 없다니 신기해서. 그 말에 제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처음으로 나이 든 여자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어머니가 하시던 착하다, 성실하다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따뜻하고 길어졌으며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섞였어요. 어느 저녁 마당 조명을 고친 후 그녀가 차를 주며 물었어요. 준노 씨,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외로움과 단호한 눈빛을 보니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 숙인 채 침묵했어요. 그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나이 들고 결혼 경험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 너무 외로워요. 만약 동의하면 당신이 꿈도 꾸지 못할 삶을 줄게요. 그날 밤새 고민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살 많고 사별한 자식 없는 그녀가 가난한 저에게 청혼했어요. 이성은 거절하라고 했지만 마음은 흔들렸어요. 아픈 아버지 맨밥에 간장으로 끼니 때우시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인생 바꾸고 싶은 꿈을 생각했어요. 마침내 저는 동의했어요. 결혼식은 조용했어요. 드레스도 폭죽도 없고 그녀의 사업 파트너 몇 명과 간단한 식사뿐이었어요. 아버지는 병세로 못 오셨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웃었고 눈가가 붉었어요. 이제부터 여보라고 불러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게 끔찍한 날들의 시작인 줄 몰랐어요. 신혼 첫날 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그녀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준노 씨,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발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3층 복도 끝방은 절대 열지 마세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왜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그녀는 떨며 말했어요. 약속해줘요. 안에서 소리가 들려도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애원했어요. 사랑한다면 약속해주세요. 저는 마른 침 삼키며 동의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왕처럼 살았지만 동시에 공포에 갇힌 죄수였어요. 그녀는 친절하고 다정했어요.
식사는 하인이 가져다 주고 옷은 깨끗하게 다려졌어요. 생활비는 매주 봉투에 담아두었고 어디 쓰는지 묻지 않았어요. 저는 일 안 해도 됐어요. 책 읽거나 화초 가꾸거나 그녀의 서류에 쌓인 도와주곤 했어요. 하지만 집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바람 치던 밤 새벽 2시에 소리가 났어요. 문 두드리는 듯한 작은 소리가 3층에서 들렸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녀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저는 일어나 앉았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옆에서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흔들었어요. 여보, 소리 안 들려요? 반응 없었어요. 저는 복도로 나가 계단 아래서 3층을 올려다봤어요. 집은 고요하고 빗소리만 요란했어요. 계단에 발 디디려는 순간 쿵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물러섰어요. 뒤에서 그녀가 핏발선 눈으로 서 있었어요. 지금 뭐해요? 저는 얼었어요. 3층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녀는 제 손목 잡고 말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약속했어요. 깨면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사나웠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 손 끌어 침대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잠 못 이뤘어요. 소음은 멈췄지만 불안이 커졌어요.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어요. 몽유병이었나 봐요.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침묵했어요. 현실 같았어요. 하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3층 얘기만 하면 그녀 눈빛이 긴장됐어요. 그 후 매일 새벽 2시쯤 소리가 났어요. 발 끄는 소리, 무거운 거 끄는 소리, 여인 울음소리였어요. 저는 호기심 억눌렀지만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말라가고 입맛 잃었어요. 그녀는 안아주며 말했어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약속 배신하지만 않으면. 어느 날 박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10년 일하다 그만둔 가사 도우미였어요. 마트에서 저를 보자 겁에 질려 말했어요. 아직 거기 살아요? 저는 고개 끄덕였어요. 그녀는 구석으로 끌고 가 말했어요. 3층 안 올라갔다면 살 수 있어요. 전 남편처럼 되면 안 돼요. 그는 소리 듣고 실종됐어요. 미국 갔다지만 믿지 않아요. 저는 물었어요. 그분 어디 계세요? 그녀는 얼굴 창백해지며 말했어요. 10년 전 소리 듣고 사라졌어요. 김 여사님은 출국했다고 했지만 문틈으로 피 배어나오는 걸 봤어요. 저는 얼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무서워서 못 가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어서 나와요. 그 집은 살아있는 무덤이에요. 그날 밤 잠 못 이뤘어요. 3층에서 제 이름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준노야, 준노야. 저는 열쇠 꾸러미 챙겼어요. 다음 날 그녀가 나가면 방 열기로 했어요. 아침 그녀는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향수 뿌렸어요. 안아주며 말했어요. 점심때 올게요. 3층 올라가지 말고. 저는 고개 끄덕였어요. 그녀 나간 후 5분 기다려 3층으로 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문은 잠겨 있었어요. 열쇠 시험에 7번째에 풀렸어요. 안은 냉기와 곰팡이 냄새, 비릿한 쇠 냄새가 났어요. 불 안 켜져서 휴대폰 손전등 켰어요. 구석에 붉은 커튼이 있었어요. 다가가 거더니 쇠창살 감옥이 있었어요. 안에는 마른 시신이 있었어요. 가죽만 남은 남자 시신이었어요. 눈은 꺼졌지만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물러섰어요. 옆 팻말에 약속했잖아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전 남편인 줄 알았어요. 사라진 그 남자예요. 도망치려는데 문 쾅 닫혔어요. 밖에서 잠갔어요. 두드렸어요. 열어요. 뒤에서 그녀 목소리. 왜 내 말 안 들었어요? 돌아보니 그녀가 있었어요. 눈빛은 사랑과 증오 섞였어요. 저는 말했어요. 왜요? 그녀는 시신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전 남편이에요. 곁에 있겠다고 했는데 배신했어요. 미쳤다고 하고 떠나려 했죠. 그래서 붙잡았어요. 저는 물었어요. 죽였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가지 못하게 했을 뿐이에요. 이 방은 영원한 사랑을 간직하는 곳이에요. 그녀는 제 손 잡았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사랑해요. 실망시키지 마요. 배신하면 용서 안 해요. 저는 벗어나야 했어요. 창문 아래 3층 발코니였어요. 그녀가 시신에게 속삭일 때 창문 부수고 뛰어내렸어요. 2층 잔디에 떨어졌어요. 무릎 아팠지만 대문 나와 길로 달렸어요. 지옥에서 도망쳤어요. 택시 타고 경찰서로 갔어요. 당직 경찰관 앞에 쓰러지며 말했어요. 살인사건이에요. 시신이 있어요. 69번지 저택이에요.
쇠창살에 갇힌 시신이에요. 그는 의심했어요. 진정하세요. 이름은? 누가 죽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저는 김 여사 남편이에요. 오늘 3층 열었는데 시신 봤어요. 그는 김 여사 이름 듣고 얼굴 굳었어요. 사람 보내 확인할게요. 수사팀과 함께 갔어요. 집은 닫혀 있었어요. 자물쇠 부수고 들어갔어요. 3층 방은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이럴 리 없어요. 봤어요. 박 아주머니도 피 봤다고 했어요. 확인해 주세요. 그들은 박 씨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김 여사는 어디요? BMW 타고 나갔어요. 그는 한숨 쉬며 말했어요. 김수진 씨는 4년 전 사망했어요. 저는 얼었어요. 우울증으로 3층에서 목매 숨졌어요. 방은 봉인됐어요. 혼인신고도 없어요. 집은 매물이었어요. 저는 무너졌어요. 그럼 누구와 살았어요? 휴대폰 울렸어요. 그녀 목소리. 약속 어겼구나. 경찰은 저를 봤어요. 추가 조사해야겠어요. 경찰서에서 그녀 사진 봤어요. 사망진단서에 2021년 5월 14일 자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정신분열 의심으로요. 증거 없고 죽은 사람과 살았다고 하니 감정받았어요. 저는 의심했어요. 상상이었을까? 남 박사님이 담당이었어요. 검사 받았어요. 심리 테스트, 질문 등 잘했어요. 면담에서 모든 걸 말했어요. 박사님,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예요. 향수 냄새, 손길 기억해요. 그는 기록하며 뇌파 검사 준비했어요. 밤에 머리에 전극 붙이고 누웠어요. 새벽에 눈 뜨니 그녀가 있었어요. 소리쳤어요. 누구야? 간호사가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음날 박사님 표정 심각했어요. 뇌파에 두 파동이 겹쳤어요. 하나는 당신 거, 다른 건 일치 안 해요. 카메라 영상에 그림자 있었어요. 김 여사 같았어요. 박사님은 창백해졌어요. 3층 영적 조사 필요해요. 퇴원했지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날 밤 문자 왔어요. 약속 어겼어. 돌아올 거야. 저는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봉인됐지만 허락받았어요. 3층 방 비쳤어요. 거울이 비뚤어져 있었어요. 뒤에 수첩 있었어요. 김수진의 일기예요. 2017년 5월 20일 남편이 바람 피워 폭력적이었어요. 약 사서 차에 탔어요. 역할 바뀌었어요. 2021년 5월 12일 그를 가뒀어요. 배신자 붙잡을 거예요. 외로워요. 준노를 만났어요. 착해요. 버리면 붙잡을 거예요. 소름 돋았어요. 불 꺼지고 휴대폰 꺼졌어요. 목소리. 읽은 걸 알아? 날 버릴 거지. 준비 끝났어. 저는 소리쳤어요. 진실만 알았어요. 그녀는 여기 있었어요. 주방 창고 바닥 타일 속이 비었어요. 지하실 발견했어요. 벽에 제 사진 가득했어요. 잠든 모습까지. 아래 글씨. 내 남편, 영원히 함께. 떠나면 붙잡을 거야. 상자에 머리카락, 종이, 피병이 있었어요. 주저앉았어요. 덮개 다템. 갇혔어요. 발소리 들렸어요. 벽 아래 문으로 통로 나왔어요. 수첩에 4월 12일 준노 왔어요. 의심 안 해요. 이상형이에요. 혼인신고 거짓말이지만 내 남편이에요. 붙잡을 거예요. 밤에 문 두드려 시험했어요. 올라오지 않아 기뻐요. 언젠가 배신할 거예요. 불 꺼지고 숨결 느껴졌어요. 날 배신하지 마. 사랑해. 머물러야 해. 덮개 밀어 나왔어요. 탈출했어요. 증거 제출했지만 다음날 사라졌어요. 원룸에서 사진 봤어요. 김 여사 동생 미나 언급됐어요. 검색해 전주 주소 찾았어요. 집은 폐가였어요. 이웃 말. 수진 씨 죽었어요. 미나 10년 전 사라졌어요. 2009년 수진 성격 변했어요. 소리 지르고 방문 잠그고 미나가 언니 사람 아니라고 울며 떠났어요. 파출소에서 실종 신고받어요. 편지 있었어요. 2010년 7월 언니 변했어요. 혼잣말, 남자 옷 꿰매고 사진 붙이고 고양이 시체 봤어요. 무서워 도망쳤어요. 언니가 연인 선택하면 평온 안 해요. 경고해요. 일치했어요. 천은사 스님께 갔어요. 원한 깊어요. 떠나지 않으면 돌아와요. 끊으려면 시작된 곳으로 가서 태워요. 문자 왔어요. 도망칠 수 없어. 돌아와. 5월 14일 새벽. 저는 3가지 들고 갔어요. 일기장, 머리카락, 사진. 2시 불태우라고 했어요. 들어가 3층 방 갔어요. 베개에 드레스, 사진 있었어요.
물건 펼치고 불 붙이려니 불 꺼지고 바람 불었어요. 웃음소리. 떠나고 싶어? 불 붙였어요. 비명 들렸어요. 여러 목소리. 안 돼. 내 사랑. 방 흔들렸어요. 그녀 형체에 나타났어요. 뒤틀린 얼굴, 찢어진 입. 너는 내 거야. 문 닫혔어요. 종소리 울렸어요. 바람 먹고 불 꺼졌어요. 정신 잃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집 무너졌어요. 사진 쥔 여자 손 발견됐어요. 퇴원 후 외곽으로 갔어요. 임 형사 전화. 카메라 영상 찾았어요. 2021년 5월 14일 밤. 그녀가 끈건에 목매려 있어요. 그림자 나타났어요. 그녀 놀라 목 매달았어요. 그림자 지켜봤어요. 검은 눈, 찢어진 미소. 실종자 4명 있었어요. 모두 그녀와 관련됐어요. 사진에 검은 손이 있었어요. 스님께 갔어요. 혈연 주술이에요. 여인이 남자 영혼 묶는 거예요. 머리카락 태우고 맹세해요. 실패하면 자신 묶여요. 자네는 대체물이에요. 처음 남자가 저항의 주술이 변했어요. 영혼 거두는 거 됐어요. 사진에 조상 여인 있었어요. 핏줄 통에 옮겨요. 끊으려면 목각상 태워요. 백단양, 피와 머리카락 들어있어요. 보름날 새벽 전에 저는 돌아갔어요. 벽 틈에 상자 있었어요. 목각상 꺼냈어요. 그림자 나타났어요. 떠나냐? 불 붙였어요. 비명 지르며 사라졌어요. 주문 외웠어요. 악기 물러나라. 사라졌어요. 다음날 집 밝아졌어요. 벗어났어요. 미나 전화 왔어요. 언니 과거 말해줬어요. 어두운 힘에 사로잡혔어요. 평온할지 몰라도 돌아올 수 있어요. 몇 달 후 TV 프로그램 출연했어요. 이야기 나눴어요. 시청자 메시지 받았어요. 혼자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과거는 교훈이에요. 새로운 삶 시작했어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빛이 있어요. 과거 마주하고 용서하세요. 자신 믿으세요. 평안하시길.